안녕하세요. DJ입니다. 기동전사 제타건담 같이 보기 제4화 에마의 탈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화 제3화 캡슐 속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캡슐 속에 있는 주인공 카미유 비단의 어머니 힐다 비단의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요. 정말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건담 시리즈에서 주인공의 이 부모들은 대부분 굉장히 비극적인 운명을 많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을 하자면은 이제 기동전사 건담에서 아무로의 어머니였던 카마리아 레이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그 이제 별거를 하면서 아버지와 별거를 하면서 템레이와 별거를 하면서 아무로를 템이 혼자 키웠고 카메리아 레이는 그냥 지구에 내려와서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걸 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죠. 뭐 그 덕분에 끔찍한 죽음 뭐 이런 거는 안 당하게 되지만 아들과 인연이 뭐 거의 끊어지는 결로 TV판에서도 그렇고 극장판에서도 그렇고 나오잖아요. 뭔가 전쟁에 휩쓸려 가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죽진 않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운명인 거고 뭐 힐다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워커홀릭이었다는 설정인데 아들에게 무관심했겠죠 그만큼. 그리고 또 기동전사 건담 F91 같은 경우는 어머니 모니카 아노가 시부크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건담을 개발하고 죽지는 않았는데요. TV판까지 예정대로 확장이 됐다면 또 모니카도 끔찍하게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기동전사 V 건담의 우소의 어머님 미우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머니입니다. 그 장면 정말 아주 끔찍한 정말 끔찍한 장면으로 유명하죠. 예,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요. 참 어머니들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카미우가 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에마가 1호기로 복귀하면서 카미우 쪽으로 향합니다. 전투를 말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카미유가 탑승한 건담 마크 3호기와 그 다음에 제리드가 탑승한 하이잭이 교전을 벌이는 건데 이걸 막으려는 거죠. 또 코아트로의 릭디아스도 출격을 하고요. 생각보다 하이잭의 탄창이 빨리 닳았어요. 저게 그 캡슐 쏜다고 그렇게 소진될 것 같지 않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또 제리드가 교전을 하러 나온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지금 에마와 쿼트로는 이걸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카미오 같은 10대 소녀 입장에서는 쉽게 그 멈출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여기에 보스니아의 가르발디 부대까지 출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혼전의 양상이 빚어지는 거죠. 이번 화도 역시나 아주 A파트, B파트 다 그냥 전투씬으로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캐릭터 간의 갈등을 또 증폭시키는 걸 보면 정말 토미노 감독의 이 로봇물을 만드는 솜씨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폴리와 로베르토의 릭디아스까지 출격을 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대사가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번 화에서. 아폴리는 지금 한마디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카미유는 건담 마크 2에 아직 익숙해 있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하이잭은 또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추지 않고 나왔어요. 하이잭이 빔사벨이나 히트호크가 있긴 한데요. 그것도 별도로 장비를 해야 되고 고정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장비를 꺼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1화의 악연을 뒤늦게 기억해내는 제리드입니다. 목소리를 듣고 또 알아차렸어요. 건담과 자쿠의 대결은요, 전통적인 거죠, 아주. 기동전사 건담 역스베샤에서 뉴 건담과 지금 요거는 가데메 자쿠, TV판 기동전사 건담에 나왔었던 그 장면은 오마주죠? 네. 저러고 가데메 자쿠는, 구형 자쿠는 아주, 자쿠는 쉽게 격파당했는데, 제리드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전사 건담 역스베샤의 뉴 건담과 사자비의 대결도 뭐 건담과 자쿠의 대결인 거죠. 뒤늦게 카미우가 빔사벨을 찾았어요. 실드가 이제 그 팔꿈치 쪽에 장착된 채로
빔사비를 휘두르는 거는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 못할 텐데. 예, 라이프를 버린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하지는 또 못합니다. 아직 에네르기 팩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가르발디 부대까지 가세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발디 부대는 정규 지구 연방군이고, 그 다음에 건담 마크 2 세기, 뭐 에마, 그 다음에 제리드 이쪽은 티탄지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접촉 대화를 시도합니다. 일단락이 좀 되면서 쿼트로는 현실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미래를 보자는 얘기죠. 브렉스는 에마를 믿지 않는데 쿼트로는 또 직감적으로 에마를 믿습니다. 여기에 hen켄까지 동조를 하면서 쿼트로의 뭐 재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브렉스의 이제 허락을 득한 셈이죠. 그래서 에마와 카미우를 티탄지 쪽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실드 대신 저 윙버니어를 쓰는 장면이 나오네요. 릭디아스가 재밌는 장면이죠. 릭디아스가 실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거에 발매된 기동전사 건담 그 게임, 기동전사 제타 건담 게임에서 이제 루트가 하나 이제 카미우비라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크와트로바지나 이제 샤아지나물 루트가 있는데 초반에 샤아 루트를 잡으면 릭디아스가 실드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들 게이머들이 했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샤아는요, 크와트로는 실드가 있는 기체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겔구구나 뭐 사자비는 실드가 있었지만 릭디아스나 그 백식은 실드가 없는 기체였죠. 에마는 여기서 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붉은 해성이라든가. 크와트로가 바깥으로 나온 이 장면은 1화에서 그린노아 잠입할 때 장면을 재활용한 겁니다. 뱅커 마냥. 어떻게든 이제 크와트로는 일단 카미를 진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콕피트를 열지를 못합니다. 원래 이 기동전사 건담에서만 해도요. 적하고 그다음 뭐 그 연방군 쪽, 뭐 건담이라든가 이쪽에 캐릭터들끼리 뭔가 접근전을 벌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장면이 많지가 않았었는데요. 제타 건담 들어오면서부터 뭐 접촉 훼손도 있긴 합니다만 뭐 무선으로도 대화를 막 나누고 이러면서요. 정말 그 적하고 또 주인공 측하고 대화, 이 대결하면서 MS 파일럿들끼리의 대화가 분량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캐릭터들 간의 관계가 마구마구 뒤엉키면서 더 재미있는 구도가 형성이 되죠. 뭐 에마의 배신이라든가 레커의 배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명대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뭔가 주고받는 명대사들이요. 지금 크와트로에게는 에마가 뉴타입인지는 모르겠지만 티탄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사병 집단인 티탄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마가 대의 명분이라든가 이쪽을 중시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출세를 하기 위해서 티탄지를 지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카미유가 돌아왔어요. 에마도 돌아왔고요. 억지로 열었습니다. 결국은 에마는 아직도 그 어머니가 힐다가 죽은 거를 납득을 못 하고 있어요. 이번 화에도 뭐 뺨 때리고 맞고 또 나옵니다. 지금 4화 연속으로 때리고 맞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사모기의 오른손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인데요. 핏자국이 묻어 있어요. 굳이 뭐 손으로 쓸어보고 맛을 보나요? 이건 굳이 맛을 봐야 하나요? 참 저것도 토미노 감독 특유의 연출입니다. 살인자. 나중에 제리드가 49화에서 사망할 때도
카미유에게 살인자라고 일컫죠. 원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또 카미유에게는 또 제리드를 비롯해서 티탄즈가 살인자 집단인 거고요. 전쟁은 다 서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카미유가 프랭클린을 추궁하는 거죠.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지리였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저 냉소를 짓는데 저거는 좀 밈으로 돌죠. 저 카미유의 냉소는요.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도 정부의 이름을 알아요. 바람 피우는 정부의 이름을. 정말 프랭클린은 최악입니다. 이 과정을 제리드뿐만 아니라 바스크까지 음성을 다 듣고 있어요. 우주세기의 기술력이 참 좋습니다. 바스크의 인질극이라는 걸 알면서도 프랭클린이 그래서 바스크한테 가는데 별로 따지거나 이러지도 못해요. 이렇게 또 바스크가 약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또 자마이칸을 그렇고 또 경멸합니다. 프랭클린은. 인간 말종인 거죠. 프랭클린은 진짜로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기색도 없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명의 인간 말종 제리드. 미안하다라는 표현인가요? 이게 미안하다는 표현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비웃는 게요. 근데 여기서 카미우는요, 에마가 제지를 하니까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러면서 제리드의 비웃음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한계, 저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제리드의 한계, 저게 제리드의 인간적인 한계죠. 그리고 이미 교전에서도 내가 너한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리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제리드는 카미우라는 소년에게 패배감을 느꼈을 거예요. 굴욕감을 더 느꼈을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캐치는 정말 24분짜리 그 방송 안에서 딱 중간에 배치가 됐었는데요. 뭐 요즘에는 그냥 아이캐치 결정적인 순간에 넣기도 하고, 뭐 중간에 넣고 앞에 넣고 뒤에 넣고 막 그렇죠. 바스크의 변명입니다. 인지를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럴 인간이 아니죠, 이 사람은요. 여기서 그 MR을 신임한다기보다는 뭔가 무모한 작전으로 내몰아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 또 이런 듯한 느낌이에요. MR을 믿는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전선 펴는 것까지 허락할 테니까 네가 한번 탈취해와. 이거 무리한 작전인 거죠, 이거는요. 에마도 알고 있어요, 무리한 작전인 걸. 그러니까 에마가 현실 감각이 없는 인간이면 여기서 얼씨구나 좋다. 대령님이 나한테 멋진 임무를 맡겼구나 이럴 텐데 그렇지가 않죠. 오명만회. 논란이 많은 토미노 감독식 대사죠. 저게 어법에 맞는다든지 오명을 어떻게 만회한다는 건지. 오명을 해소라면 또 모를 텐데요. 표현이 참 특유의 토미노 화법입니다. 크와트로가 hen켄과 에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hen켄이 에마를 처음 봤을 때 반한 게 맞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그 인질극 장면에서 친서 가지고 왔을 때 에마에게 반한 걸까요? 라고 말씀을 여쭤봤었는데요. 반한 게 맞네요. 에마가 일단 프랭클린을 먼저 탈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에마는 이제 에마의 저 어투는 진짜 극도의 그 예의를 갖춘 일본식 어투죠. 그러니까 여전히 인질인 거예요. 바깥에 경비를 두고 가둬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혼자서 또 손톱을 깨뭅니다. 카미유가 벌써 이러는 게 세 번째 나오죠. 4화인데. 지금 카미유가 입고 있는 건 뭔가 죄수복 같은 느낌이죠. 아마도 몸수색까지 다 하고 아가마에서 입었던 걸 전부 다 벗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입힌 옷이겠죠. 티탄지 쪽에서. 뭐 폭탄이라든가 총기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물론 뭐 기동전사관단 같은 데서 보면 뭐 치아 사이에서도 뽑아내는 게 폭탄이기 때문에. 카미유는 그럼에도 아버지가 탐탁치가 않아요. 유일한 혈육인데도 같이 아버지와 함께 아가마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고
아버지가 방해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미우의 직감은요, 틀리지를 않아요. 자, 지금 이제 카크리콘과 데이바 바로가 있는데요. 이 여기서 이제 카크리콘이 얻어맞는데 제리드랑 똑같은 취급을 또 카미우에게 당한 겁니다. 이 사람이 데이바 바로인데요. 어, 사실은 데이바라는 캐릭터의 본래 이름은 메사라 바로였는데요. 토미노 감독이 메사라라는 이름은 너무 아깝다, 멋있다. 그래서 나중에 시로코가 탑승하게 되는 첫 번째로 탑승하고 등장하는 모빌 아머의 이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데이바 바로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출연이었어요. 요렇게 뭔가 토미노 감독의 어떤 번뜩임 이런 걸 통해서 지어지는 이름들 또 뭐 바꿔지는 이름들이 꽤 또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그 중년의 프랭클린은 티탄제 파일럿들처럼 정식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 같은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겠죠. 몸에 그 태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걸 에마가 얘기한 거죠. 허리를 꼿꼿이 펴라는 이야기가요. 지금 이제 그 제리드의 대사에 의해서 데이바 바로의 이름이 언급은 됐어요. 근데 뭐 데이바 바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팬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제타 건담을 많이 보셨어도. 카크리콘인 줄 알았는데 체형이 약간 비슷해서 약간 짜리몽땅한가요? 그랬는데 카크리콘이 아닌 걸 뒤늦게 알았어요. 참 초반을 보면요, 이 똑같은 티탄즈인데 에마와 제리드의 차이가 참 많이 두드러집니다. 이 두 사람이 간 길에 그 큰 차이를 이미 처음부터 암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토미노 감독은 계속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이 두 사람이 너무 계속 많이 다르죠. 요런 장면들은 꽤 많이 나옵니다. 건담 시리즈에서. MS를 탈취해서 적함을 탈취하는 장면. 물론 지금까지 에마에게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적함이 아니라 모함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적함이 된 거죠. 에오고로 귀순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요. 이 장면은 슬랩스틱 장면이네요. 바스크의 대머리를 강조하는. 토미노 감독이 그 코미디를 만드는 능력도 빼어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 초반부를 보면 정말 코미디 잘 만들었죠. 스트랩틱 코미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건담 더블 제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건담 3기 모두에 나눠 타서 에마 그리고 프랭클린, 카미우, 에마가 1호기, 프랭클린이 2호기, 그리고 카미우가 3호기에 탑승해서 출격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를 탈출하는 거죠. 여기서는 카미우가 아버지가 뭐 출격을 잘하네 라고 말했는데 뒤에 가면 또 안 그래요. 전투 장면 가서. 이거 실드 작화 오류네요. 하얀 테두리가 있었던 건. 잘못이죠. 흰색이 없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서 바스크는 약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데 물론 MR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프랭클린이 갔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또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티탄즈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직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스크는 또. 그러니까 애인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르발디 다시 출격하는데 이 장면은 3화에 쓰였던 장면 재활용이죠. 뱅크처럼.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화에서는 격추당하는 MS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툭탁툭탁 치고 맞고 막 이러는데요. 한기도 격추를 당하진 않습니다. 용케. 접촉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카미유는 이미 한번 그린노아를 떠나서 아가마를 와본 적이 있기 때문에 2화에서 나왔었잖아요. 스피드가 떨어지면 유탄 같은 거에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도 맞으면서 콕핏 쪽에 그 공기가 샜던 적도 있었잖아요. 건담 3개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건 기동전사 건담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풍경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퍼스트 건담을 보고 리얼타임으로 제타 건담을 처음 본 이 사람들은 건담이 3개가 한꺼번에 똑같은 게 같이 있고 3개가 또 전부 다 시커멓게 칠해진 거에 적응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설정화야 에우고 타입의 흰색 건담 마크2가 사전에 공개되긴 했겠지만요.
hen케는 에마가 오는 거에 반가울 겁니다. 그리고 브렉스도 반가워합니다. 릭디아스 쿼트로가 출격합니다. 아, 방금 전에 카미우가 건담 마크2 3호기로 알렉산드리아를 탈출하면서 카미우 갑니다를 처음으로 했었죠. 건담의 파일럿, 뭐 주인공만이 쓰는 대사죠. 물론 중간에다 건담 마크2란 단어를 넣진 않았지만요. 원래 정식 멘트는 카미우 건담 마크2 갑니다가 되죠. 뒤에서 또 견제를 하기 위해서 릭디아스 3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도 또 하이잭 부대가 나옵니다. 라이라와 카미오도 어떻게 보면 악연이죠. 지금 요렇게 에너지 팩을 교체하는 장면. 요게 이제 100분의 1 건담 마크2 반다이 초창기 프라모델에서도 활용이 됐었고, 저 에너지 팩은 제타 건담도 똑같이 쓰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카피판 아카데미 프라모델로 만들었었던 또 당시에 숱한 어린이들도 또 건담 마크2의 매력에 흠뻑 빠졌었죠. 게다가 그 프라모델이 손가락까지 움직였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어린이들이 저를 비롯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아포리 로베르토가 보이는데 로베르토는 대사 없었어요. 여전히 쿼트로는 에마의 귀순을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쿼트로는 샤하고 어렸을 때부터 숱한 배신을 경험하고 또 본인도 배신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에마는 레코아와도 또 많이 대조고를 이루게 되는데 앞으로요. 에마는 대의 명분을 따른다고 말씀드렸고 레코아는 전쟁터의 긴장감을 즐기기 때문에 결국은 에마는 티탄지를 떠나서 에우고로 올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또 에우고 안에서 레코아의 대접은 에마만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질투심이 났을 테고 새로운 긴장감을 찾아서 티탄지로 가게 되는 거겠죠. 철딱선이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참 끔찍해요. 카미우만도 못한 거예요. 미성년자 자식에게 그 자식보다도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아버지잖아요. 물론 뭐 카미오가 좌충우돌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참 건담 시리즈가 앞에 제가 이제 오프닝 테마가 나올 땐 어머니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버지에 관해서는 다음에 5화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뭐 구체적인 아버지들 이야기는 5화에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치고, 부모라는 존재가 과연, 물론 이제 소년병이 전쟁에 나가려면 부모는 없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어린데 미성년자인데 전쟁터에 나가는 걸 방치한다면 그건 애당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건담 시리즈에 자꾸 배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에 가면은 아예 주도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죠. 다른 콜로니에 돈 벌러 갔다고 그러는데 주도는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리나도 마찬가지고요, 여동생.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뭐 주도가 부모와 만나고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건담은 주인공인 고아인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아예 심화가 되는 게 더블 제타인 거죠. 건담 더블 제타.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부모가 있다. 미성년자인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잘 몰라준다면 뭔가 부모 입장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예 5화의 스포일러를 지금 여기서 합니다. 프랭클린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스포일링을 해버리네요. 저는 제 5화 아버지와 아들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